우리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 이거 부끄러워서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뽑아왔습니다. 5살 딸이 인형을 사타구니에 꼭 끼우고 성기를 문지르거나 의자 모서리에 성기를 문지를 때가 자주 있어요. 의자와 함께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엄마 눈을 피해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야단쳐도 안 되는데 어떡하죠? 자, 7살 아들인데요. 3살 무렵부터 바지에 손을 넣어서 고추를 문지르는 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안 되네요. 학교 가서도 이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 키우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자유행위는 왜 시작될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내 아이에게 좋은 훈육을 할 수가 있겠지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신체적인 감각이 발달하지요. 몸의 감각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내 몸 구석구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린이인 내 몸과 성인인 엄마 아빠의 몸은 다르네?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다르네? 아이들은 호기심 덩어리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유아들의 자위행위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야단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한 행동입니다. 18개월 전으로 시작되지만 4살에서 7살 아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유아의 자유행위는 자신의 몸을 발견하고 탐색해가는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야단치고 수치심을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하나라고 받아들이면 부모님들도 당황해서 아이들을 야단치는 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에 아주 집착을 보이는 아이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우연히 자극되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 본능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손가락을 빨듯이 성기 자극 놀이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은요, 내버려 두세요. 네. 너무 야단치거나 수치심을 주면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이건 아이가 하는 하나의 놀이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놀라지 말고 좀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곧 흥미를 잃어버리고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좀 빈도가 자주 일어나네? 내가 볼 때 너무 불편하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시점이 온 것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자위에 몰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신변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좀 살펴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갑자기 바꿨어요.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잊고자 성기를 만질 때 느껴지는 그 쾌락에 아이들이 도피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심심하거나 불안한지 또는 어떤 불만이 있는지 우리가 좀 물어보아야 돼요. 부모님이 너무 놀아주지 않을 때, 애정의 결핍을 느낄 때 손이 자꾸 성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셋째, 가족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경우예요.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부모님의 관심이 오로지 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요, 동생만 예뻐하고 나를 안아주지도 않고 대화도 많이 하지 않고 이 아이 불안하겠죠. 굉장히 슬프겠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내가 좀 안 하던 돌출 행동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 갖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성기를 자꾸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감염으로 인한 가려움일 수도 있어요. 너 혹시 가려워서 자꾸 만지는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지요. 다섯째, 아동 성추행의 후유증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밖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것이 뭔지 몰라서 또는 이상한 죄책감, 불안감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 행동이 하고 싶었어? 누가 혹시 너의 성기를 만졌니?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른들의 성행위를 보고 흉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아이가 그런 영상물에 노출된 경우에 그것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성행위를 또 의도치 않게 어떤 사고처럼 목격했을 때 그 행동을 따라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과 대화를 잘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너 혹시 뭔가를 본 거야?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정말 좋은 대화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를 잘 도와야 되겠죠. 이렇게 도와주면 됩니다. 1번,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수치심을 주면 아이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안 보는 데에서 숨어서 해야겠다, 또는 집 밖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타이르고 대화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찾아내야지 야단치고 쫓아내고 이건 좋지 않아요. 특히 남자아이가 자꾸 자기의 성기를 만지면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자꾸 고추 만지면 고추 떨어진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어머, 진짜 내 성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거세 공포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심리적 문제 해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자유에 몰두하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자신의 정서적 문제를 자위로 표현한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무엇에 불만이 있는지, 무엇에 불안을 느끼는지, 어떤 욕구가 지금 좌절되어 있는지 아이를 데리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다른 놀이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심심해서 그렇다가 굉장히 많아요. 또 뭘 하고 놀아야 재밌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건강한 신체 접촉을 놀이로 즐길 수 있게 집에 있는 어른이 함께 해주면 가장 좋죠. 건강한 스킨십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을 줄여주면 당연히 좋겠지요. 적극적으로 함께 놀아주는 거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또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훈육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심심해서 불안해서 그래, 그런 행동을 한 거 이해해. 그런데 너무 자주 하면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아. 그리고 자꾸 만지다 보면 병균이 들어가서 몸이 아플 수도 있어.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아이 잘 키우기 위한 공부 함께한 저는 심리상담가 박상미였습니다.